회사를 다녀왔지요. 월급 받은 지 1년만 넘어가도 월급날이 기쁘지만은 않다. 먼 놈에 나갈 돈이 그리 많은지 핸드폰비, 보험비, 월세, 공과금, 카드값 등등 내 한 달 노동에 대한 보람을 확인할 새도 없이 슝슝슝슝슝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든다. 절약을 하고 있는 우리 부부는 이자와 저축을 위해 월급의 70%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절약은 솔직히 쉽지 않다. 정말 많은 욕구들을 참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돈은 모아야 되는데 월급 받아도 남는 게 없어서 저축할 게 없는 분들은 이 두 가지만 안 해도 소비 욕구를 잠재우고 이 가난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다. 첫 번째, SNS를 줄여라. 특히 인스타그램. 어쩌면 SNS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 가장 잘 알 수도 있다. 우리 엄마 아빠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광고가 떠서 소비가 발생한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인간의 심리다. 절약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와 비슷하다.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는가? 바로 유혹을 받으면 안 된다.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끊어내야 한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밤 10시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고 상상해봐라. 이게 다이어트가 되겠는가? SNS만큼 화려하고 유혹적인 공간도 없다. 특히 나와는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은 연예인들이 아닌 그냥 지금 당장 연락할 수 있는 친구들의 화려하고 부러운 모습들을 보면 그 유혹의 강도는 곱절, 쓰리절, 포절 정말 상상 초월로 강해진다. 특히 요즘 해외여행 가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늘었다. 코로나로 억눌려 있던 것들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SNS를 보는 시간이 늘어났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해외 가는 걸 보면서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다녀온 우리 부부는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었다. 가까운 일본이라도 가자고 검색을 하면서 알아보는데 진짜 비행기 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것이다. 그래도 진짜 가볼까 하고 알아보려고 막상 검색을 며칠 했는데 남편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진짜 지금 당장 일본을 가고 싶은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둘 다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건 맞지만 지금 당장 가고 싶은 건 솔직히 아니었다. SNS를 보다가 충동적으로 우리는 왜 못 가? 라는 심리로 결제까지 할 뻔했다. 그리고 SNS 보면 명품 없는 친구들이 없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게 진짜 가지고 싶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없는 게 이상한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사람들은 다수의 무리에 속하려는 경향이 있다. 튀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뒤처지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심리를 가장 극대화하는 SNS가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예쁘고 자랑하고 싶은 것만 피드에 올리는 거 다들 머리로는 알지만 절약한다고 집밥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 호캉스하고 있는 사진 보면 현타 시게 올 수 있다. 그러니 정신건강과 나의 지조 있는 삶을 위해 SNS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만 활용하면 좋다. 그리고 두 번째, 극단적인 절약은 하지 말아라. 사실 우리 부부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절약을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현타가 왔다. 그래서 이번 달 마지막 2주 동안 치킨, 즉석떡볶이, 항정살, 삼겹살, 마라탕, 소고기 그렇게 먹어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잘 참아오던 식욕이 폭발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솔직히 막 엄청 먹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안 된다, 참아야 한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다가 현타가 온 것이다. 최근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입에 비싸를 너무 달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린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절약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습관처럼 비싸서 안 돼, 돈 아껴야지 라는 말을 쓰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내 뇌가 난 돈 쓰면 안 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건 오히려 부작용이 시게 온다. 극단적으로 무지출 챌린지 이런 게 오히려 성공하고 나면 보상 심리로 인해 그 다음 주에 평소에 쓸 돈의 배 이상을 쓰게 되기도 한다. 사실 더 문제는 현타가 와서 돈을 쓰고 나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죄책감이 밀려온다. 아, 쓰지 말걸. 사실 그렇게 먹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다. 비싸서 못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필요한 거야?
그거 사면 행복할 것 같아? 라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려고 한다. 돈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필요한 거라면 소비를 하는 것이고 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란 걸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돈 쓰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면 그것만큼 또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요즘 극단적으로 지출을 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우리가 진짜 필요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솔로들은 진짜 극단적으로 지출 통제하다가 현타가 오면 정말 비용으로 큰 지출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월급의 5% 이내에서 본인을 위한 예산도 정해두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사용하든 안 하든 내가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심리적 압박이 덜하기 때문이다. 원래 사람이란 게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지 않나. 그러니 우리 모두 똑똑하게 절약해서 월급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해보자. SNS 이용과 극단적인 절약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자산을 더 빨리 모을 것이다. 모든 일은 지나간다.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순간의 힘듦은 참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결국 도달할 것이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